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이경목입니다. 오늘은 코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. 되게 콧대는 낮은데 복코에다가 들창코야. 이런 사람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연기를 좀 해볼 테니까 보세요. 레디 액션. 안녕하세요. 저 상담받으러 왔는데요. 네, 어떤 상담이시죠? 저 10년 동안 진짜 수술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무서워서 못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용기를 내서 수술하게 됐어요. 아, 용기를 내셨군요. 네.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코에서 어떤 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? 물론 다 압니다. 어떤 문제인지. 저는 정면으로 봤을 때 콧대가 없고요. 거의 사람들이 맨날 주먹코라고 놀리고 되게 전형적인 들창코예요. 그렇군요. 음. 원장님,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콧대가 낮으시고 지금 복코에다가 좀 들창코이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포 애프터가 조금 더 결과가 좋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? 원장님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콧대가 너무 없으셔서 콧대를 높일까 생각 중이에요. 근데 콧대만 높이면은 코끝이랑 콧대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당연히 코끝도 성형을 해야 돼요. 근데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거는 콧대보다는 약간 복코에다가 들린 거, 이거를 잘 해결해야 이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병원이 지금 한 세 번째인데요. 다른 원장님들께서는 제가 너무 이제 비중격도 작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늑연골도 떼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못 하겠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형외과 오셔가지고 원하는 코들은 오똑한 콧대, 오똑한 코끝을 원하세요. 자, 그러면 오똑한 콧대야 실리콘을 넣으면 되지만 오똑한 코끝은 어떻게 만드냐? 그게 가장 그 관건이거든요. 좀 오똑한 코끝을 원하려면 코끝을 힘을 좀 많이 제대로 줘야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끝도 콧대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야 쭉 뻗은 코끝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간 아주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그 코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수술을 한다고 쳐볼게요. 비주를 여기를 열고 들어갈 겁니다. 들어가서 이 비중격을 볼 거예요. 근데 비중격이 너무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. 뗐는데 그때 기식늑연골이나 자가늑연골 이 두 가지 쓰는 겁니다. 근데 나름대로 저는 수술을 뭐 적게 해본 편은 아닌데 코 정말 들창코 코가 되게 작으신 분들도 비중격이 진짜 이만한 사람도 제가 꽤 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을 하면서 결정을 할 거고, 만약에 뭐 자가늑에 대해서 조금 괜찮다고 하시면은 뭐 비중격을 떼려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뭐 너무 작다면 바로 자가는 뗄 거고요. 기중늑연골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하시면 비중격이 부족할 때는 이제 기중을 쓸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아시고 들어가면 편하지 않을까요? 저는 뭐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. 그러면 또 가끔씩 반문을 해요. 원장님, 근데 또 제가 어떤 병원에 가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귀여운 걸로만 다 할 수 있다. 복코 교정도 할 수 있고 짧은 코도 교정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. 이렇게 하시는데 맞나요?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. 왜냐면 귀연골이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. 영구적으로 코끝이 쫙 뻗은 코를 만들려면 얘로는 좀 부족해요. 디로테이션 크래프트라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귀연골 떼가지고 기둥 세우고 내려가지고 연골로 눌러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방법은 어떤 사람한테만 적용되냐면 원래부터 코끝이 조금 오똑한 사람 혹은 복코기가 좀 없는 사람들이 효과가 있는 거지, 코도 짧은데 복코까지 있는데 이 말랑말랑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실제로 수술하시고 나서 한 달 정도까지는 마음에 들 수 있겠지만 1년 정도 지나면 코끝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지실 거예요. 사람 몸은요 자꾸 돌아가려고 원래대로 막 가려고 해요. 우리 뒤트임도 보면은 많이 붓잖아요. 원래대로 가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. 코도 마찬가지예요. 복코인 사람들을 자꾸 이제 복코로 가려고 그러고 들창코인 사람도 아무리 내려도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막으려면은 강력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. 가장 좋은 거는 비중격이고요. 수술 그 한 필드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. 두 번째는 자가늑이죠. 세 번째가 이제 기중늑이고요. 근데 제일 어려운 케이스가 뭐냐면, 다시 그 먼저 들어갈게요. 원장님,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냥 기증 늑연골은 무서워서 싫을 것 같고요. 저 여잔데
자간을 떼면은 비키니 입을 때 흉터 남아서 안 되고요. 저는 무조건 비중격, 귀연골 이 두 개만 써서 해주세요. 아,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. 하고 딱 들어갔어요. 네, 열고 딱 들어갔는데 뗐는데 이만해. 나는 적어도 최소 2cm가 필요한데 1.2cm 이거밖에 안 돼.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래서 이래서 코 성형이 힘든 거예요. 왜냐면 코 성형은요 다른 성형이랑 다르게 재료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왜냐면 코는 세운다고 하잖아요. 세운다는 건 뭐예요? 건축이거든요. 이 조그마한 연골로 들창코도 내려야 되고 또 코끝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튼튼한 비중격, 이제 뭐 자간흑, 그 다음에 기증연골 이 순으로 하면 정말 오똑한 코를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제 자간흑이 정말 좋긴 하지만 자간흑이 정말 싫은 사람들은 그 담당 의사한테 기증유경골의 어떤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줘야, 특히 복코인이신 분들은 코가 이쁘게 나옵니다. 코가 좀 자연스러운 코를 원하시는 분들은 귀만 해도 상관없어요. 근데 들리고 복코인 사람들은 좀 내리고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재료가 많이 필요해요. 그런 분들은 뭐 자간흑이 좋지만 자간흑이 조금 부담되잖아요. 가슴에 흉터 남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. 특히 여성분들은. 그런 분들은 최대한 비중격 귀연골을 쓰시되 정말 부족하면은 기증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은 의사들은 정말 대부분의 이제 코를 좀 하시는 분들은 코를 이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선택권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좀 코성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봤습니다. 오늘 어때요?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니까 좀 이해가 쏙쏙 됐나 모르겠네요. 다음에는 한번 매부리 코를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. 자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